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9년 7월에 설립돼서 2013년 10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철도 사업, 방산 사업, 플랜트 사업인데요. 철도 차량 제작, K계열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 양산, 창 정비 사업 등을 수행하며 제철 설비와 완성차 생산 설비, 스마트 팩토리 설비 및 수소 인프라 설비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레일 솔루션 사업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 전동차, 고속전철, 경전철 등 각종 철도 차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철도 시스템 분야와 운영 및 차량 유지 보수 등 철도 서비스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레일 솔루션 부문 58.3%, 디펜스 솔루션 31.2%, 에코플랜트 10.5%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 2조 8,725억 원, 영업이익 802억 원, 당기순이익 51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2%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29.4%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생산성 향상으로 매출과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로템의 기업 개요 확인해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지난 4일이었습니다. 회사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의 체결입니다. 판매 공급 계약의 구분은요, 기타 판매 공급 계약입니다. 체결 계약명은 현대제철 당진 3 코크스 탈황 탈질 설비 신설입니다. 최근 매출의 2.5%에 해당되는 723억입니다. 계약 상대방은요, 현대제철 주식회사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11월 4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상기 계약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고요. 계약 체결일은 2022년 11월 4일로 적용한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현대로템이 현대제철과 탈황 탈질 설비 신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로템의 이번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수주 잔고도 작년 말보다 훨씬 늘었다고 하죠. 네, 3분기 실적도 잠정 실적 공정공시 한번 보도록 하죠. 회사 연결지원 발표 기준 영업실적 공정공시입니다. 3분기 잠정 실적은요, 매출액 7,825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2분기 대비 0.4%가 감소됐지만 전년 동기 대비 10.2%가 증가됐습니다. 영업이익은 318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 대비 1.3%가 증가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 301.8%가 증가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은 326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 대비 27.6%가 증가됐고 전년 동기 대비 424.3%가 증가되는 시장의 예측 실적보다 크게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2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증감 추이가 좀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301%, 424%대 급증하면서 지금 실적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지금 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 하단의 내용을 보면 기타 상세한 정보는 첨부자료, 회사의 이 투자정보 IR 자료실에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만큼 3분기에 지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금액만 좀 기재는 좀 되어 있지만 사업 부문별 어떤 구분 실적에 대해서는 IR 자료실에 좀 기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살펴봤는데 전체 이 실적 기조 하에서는 지금 사업 부분별로 이 레일 부분이 매출 1조 3,849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가 좀 증가됐고요. 에코플랜트 부분은 2,450억 원의 매출액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가 증가됐습니다. 방산 부분은 6,158억을 좀 기록했는데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서 4% 감소됐거든요. 지금 호실적을 좀 이끌었던 상단 부분에 대해서는 레일 사업 부분과 에코플랜트 부분의 어떤 실적 주도가 좀 있었다. 방산 부분이 예상과는 좀 다르게 실적 감소 요인을 좀 작용을 했지만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바로 2022년도 상반기 이 폴란드양 이 대규모 수주 이슈 부각 이후에 저는 오히려 방산 부분의 어떤 매출 외형 감소 요건이 아니라 오히려 외형 확장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 것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최근 반기보고서 내용 잠깐 보도록 할게요.
회사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입니다. 전체 매출 포지션을 보면 레일 솔루션 부분 그리고 디펜스 솔루션, 에코플랜트 부분으로 좀 구분되고 있는데 전체 매출 포지션의 63%는 레일 솔루션 부분에서 좀 발생되고 있고 28% 비중이 디펜스 솔루션, 즉 방산 부분입니다. 에코플랜트 부분은 9%의 어떤 매출 포지션 구분하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가 현대 로템에서 분석 영상에서 좀 저희가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관건은 디펜스 솔루션 부분의 이 매출 포지션의 어떤 증감 추이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좀 언급을 해드렸죠. 오히려 2022년도 이 폴란드양 대규모 수주 이후에 가시화된 실적 산입은 2023년도 상반기부터 가시화될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 만큼 우려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오히려 레일 솔루션 부분의 어떤 성장과 에코플랜트 부분의 어떤 성장세에 힘입어서 2023년도 방산 부분의 어떤 실적 반영 효과가 좀 크다면 성장 관점에서 기대감을 수반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 전반적인 수치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 부문별로의 실적 기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IR 자료를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부문을 살펴봤을 때 방산에서의 매출이 다소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게 회사의 외형 가치가 축소됐다라고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 매출은 줄었을지언정 K방산의 위상을 제대로 높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한국형 전차 K2 전차를 개발해서 수출하면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방산 분야에서의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앞으로의 전망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 한간에서 언론 보도반에서는 지금 레일 솔루션 사업 부분이 사실상 시장 점유율 좀 퇴보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네. 이게 국내 관점이에요. 정확하게는 국내 점유율 관점에서는 사실상 이게 대규모 어떤 기간 산업의 어떤 투자 관점에서 지금 이 전동차의 어떤 이 공급의 확대는 사실상 이 둔화된 흐름은 맞는데 저는 해외 수주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지금 11월 4일자 공시를 좀 보면 11월 4일자가 아니죠. 최근 공시 보면 10월 25일자입니다. 회사 지금 계약 변경에 따른 어떤 VO 수령에 따른 어떤 정정이라고 밝혔는데 지금 필리핀 지역의 전동차 및 시스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죠. 7,281억 원의 수주를 획득한 바가 있었고 최근 8월 29일이었습니다. 회사는 이 부분은 방산이고요. 자, 이거 8월 25일자 공시 보도록 하죠. 회사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35선 전동차 공급과 현지화 사업 전체 매출 금액 7,557억 원에 해당되는 전동차 수주 계약도 체결한 만큼 지금 해외향 어떤 수주 계약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다. 10월 30일자 공시를 보더라도 지금 대만 타이페이 전동차 공급 사업의 낙찰 통지서까지 접수가 된 만큼 이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주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좀 봐도 무방합니다. 전체 금액은 1,630억 원이다라고 회사는 밝혔는데 아직 수주 공시로 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 PO가 확정됐기 때문에 향후의 발주 시점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로 바뀔 수 있다. 하단에 나와 있죠. 최종 계약 체결 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힌 만큼 오히려 국내 성장성은 좀 다소 둔화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해외양 이 레일 사업 부분의 어떤 매출 호조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 자, 이 점도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 회사 강점, 전체적인 매출 포진의 대부분을 레일 솔루션 사업 부분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부과되는 방산 부분의 어떤 매출 호조까지 좀 반영이 된다면 2023년도 이후 저는 2025년도까지 어떤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실적 산입 효과는 충분하다. 2022년도보다는 2023년도의 실적 기조 그리고 2024년도 5년도까지 이어지는 실적 기조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 우려감이 작용되고 있는 레일 솔루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계속해서 그래도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해외 수주도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2025년도까지는 그래도 실적 기조가 충분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현대로템 앞으로는 전망이 어떨지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면 좋을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최근 공시도 하나 또 봐야 되겠죠. 저희가 8월 29일 날 폴란드 K2 전차의 공급 사업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좀 전해온 바 있었는데 전체 계약 금액은 4조 4,900억 원 규모입니다. 전체 최근 매출액 156.6%에 해당되는 수준인데 2027년도 12월 말까지 좀 공급하는 아직 최초분 인도는 좀 되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에 최초 인도분이 좀 반영된 효과. 자, 여기서부터 방산 부분의 매출 포지션 변화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릴 바 있었죠. 저는 레일 솔루션 사업 부분의 해외향 수주가 증가됨에 따라서 여기에 부과되는 K2 전차의 수출 비중이 폴란드 향을 넘어서 동유럽 국가인 노르웨이발 추가 수주 소식 또는 중동발 어떤 수주 예고까지 좀 진행이 좀 된다면 오히려 방산 부분의 어떤 캐파 확정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차트 살펴보면 오늘 2.4% 조정받고 있는데 24,400원대 기대감을 수반했던 8월달 주가에 비해서 지금 상승폭을 좀 반납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기대감을 수반해서 주가는 상승하고 다시 2차 상승을 이끌려면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 실적 기조에서는 아직 변동이 없다. 오히려 2023년도 1분기 실적 반영 효과를 우리가 차지한다면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추세 구간 하에서는 자 지금 여기 22,800원 탄탄하게 좀 지지해주고 있는데 지금 저는 오히려 현대로템 최근 어떤 조정 이슈 좀 부각됐지만 오히려 모멘텀의 훼손부보다는 차익 물량의 어떤 실현. 자, 이 관점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어떤 사업 모멘텀의 어떤 훼손이라든지 어떤 제로 소멸 관점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매수하기 가장 좋은 구간 22,800원에서 24,500원, 22,800원에서 24,500원 적극적 매수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방산 부문에서의 변화가, 매출 포지션의 변화가 현대로템의 외형 가치 확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모멘텀의 훼손으로 보기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실적 기조엔 계속해서 변동이 없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매수 관점에서는요. 22,800원에서 24,500원 사이 포트 비중 10%의 적극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현대로템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ST 바이오센서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0년 12월 ST의 바이오센서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됐고 2021년 7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체외 진단 중 면역 화학 진단, 분자 진단, 현장 진단, 자가 혈당 측정의 연구 개발 및 판매인데요. 주력 제품은 스탠다드 큐로, 현장 진단에 특화된 제품으로 극소량의 검체로 10분에서 30분 이내 신속하게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코로나19 자가 진단 등에 사용됩니다. 체외 진단 의료기기는 질병의 진단과 예후 판정, 건강 상태의 평가, 질병의 치료 효과 판정 및 예방의 목적으로 인체로부터 채취된 검체를 이용한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을 포함한 의료기기입니다. 매출 포지션은 면역 화학 진단 90.7%, 분자 진단 3.4%, 자가 혈당 측정 1.1%, 기타 제품 4.7%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 2조 9,299억 원, 영업이익 1조 3,640억 원, 당기순이익 1조 64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8%, 영업이익은 84.8%, 당기순이익은 71.2%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글로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체외 진단 제품의 매출 및 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SD 바이오센서의 기업 개요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지난 3일이었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발표를 했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실적 공시입니다. 회사 3분기 잠정실적은요, 매출액 5,511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2분기 대비 30.6%가 감소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 4.65포인트 증가됐습니다. 영업이익은 2,934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 대비 15.7%가 감소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0.37포인트 감소됐고요. 당기순이익은 4,216억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 대비 24.5%가 증가됐고 전년 동기 대비 67.1%가 증가됐습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엔더믹 전환 관점에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좀 저조할 것이다 라는 어떤 전망이 있었는데 막상 실적 발표를 하고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뭐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라고 해서 밝혔는데 2,934억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 2,945억 대비 소폭 감소는 했지만 비교적 하반기 우려감이 상대적으로 좀 상쇄됐다. 지난 2분기 대비의 실적 감소 요인은 있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어떤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시장의 어떤 예상보다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지금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당사는 2022년 재고 자산에 대해서 회계 처리 방법을 변경했는데 이에 전년 동기 실적은 변경된 회계 정책을 소급 반영한 수치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안에서 어떤 유형이 좀 바뀌었는지도 한번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D 바이오센서가 올 3분기에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깜짝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데 4분기 실적 전망은 썩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일단은 이게 우리가 좀 지속성 관점에서 지금 코로나19 이후 즉 2022년도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서 네. 사실상 이 진단키트의 어떤 수요가 좀 급증했었습니다. 근데 이 기조가 사실상 4월 셋째 주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적으로 좀 해제가 좀 되면서 네. 진단키트의 어떤 수요가 좀 감소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지속해서 좀 제기가 좀 됐는데 막상 반기 실적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견고한 실적 흐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다시금 하반기는 좀 다를 것이다. 진단키트의 어떤 이 판매율은 지속해서 좀 감소세가 좀 뚜렷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했는데 저도 다소 좀 의외였어요. 지금 실적을 보면 매출액의 경우에는 지난 2분기 대비해서 감소폭은 좀 크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65포인트, 영업이익의 부분에서는 0.37포인트 좀 감소했던 지난해와 비교적 좀 비슷한 흐름의 어떤 매출과 성장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좀 의외였는데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4분기 실적에서는 뭐 확연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감소세가 좀 눈에 띌 것이다 라는 어떤 전망들 좀 나오고 있지만 글쎄요, 저는 이게 엔더믹 전환 관점에서 진단키트가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 테스트를 좀 할 것인가 네. 제가 이렇게 좀 봤는데 주변을 좀 보면 굉장히 조금 약간 증상, 몸이 좀 으실으실 한다든가 그런 증상에 많은 분들이 자가 진단 키트를 좀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시장의 어떤 예상치보다는 좀 더 견고한 매출 흐름을 4분기도 유지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2분기부터 이 진단키트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실적이 감소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의외의 결과를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연한 감소세가 나타날 것이다. 역시나 4분기 전망도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 주위를 둘러봤을 때 아직까지도 진단키트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시거든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4분기에도 비슷한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SD 바이오센서 이런 코로나19의 진단 분야를 제외를 하고서라도요, 다양한 분야에서의 체외 진단기기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실적을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기업들과 M&A를 정말 꾸준히 체결을 하고 있죠. 그렇죠. 지난번에였죠. 지금 내용을 좀 보면 회사 지금 타법인 주식 취득 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난 4월이었죠. 지금 보면은 자, 이 부분 아니고요. 지금 자, 하단의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이었죠. 자, 7월 8일이었습니다. 지금 전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을 좀 발표한 바 있었는데
지금 콜럼버스 홀딩스의 현금 취득이죠.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지분 100%를 좀 참여하겠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ST바이오센스가 미국의 메리디안 지분 60%를 인수하면서 나스닥에 상장한 이 체외 진단시약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메리디안의 인수를 좀 가시한 바 있었습니다. 전체 매각 금액이 취득 금액 8,950억 원 규모라고 좀 밝혔는데 지금 이 금액 전체 이 총 인수 금액을 2조 원대로 좀 밝혔기 때문에 일부 지분 취득 이후에 추가적인 지분 취득을 통해서 경영권을 좀 인수하겠다라고 좀 밝힌 만큼 이에 따른 어떤 모멘텀에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좀 언급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ST바이오센스의 경우에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사업의 어떤 역량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신성장 동력 사업을 어떻게 좀 마련할 것인가.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좀 언급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진단키트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진단시약 제품 이를 통해서 많은 현금을 창출했던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다른 신규 사업군에 대한 어떤 이 전망이 부각되어야만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대다수의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현금 창출액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의 어떤 추세 전환이 굉장히 좀 지연되고 있는 흐름은 추가적인 신성장 동력의 어떤 사업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ST바이오센스의 경우에는 다른 이 바이오 헬스케어의 어떤 산업 육성보다는 오히려 체외 진단시약의 어떤 이 역량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업의 어떤 비중을 좀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19의 진단키트 이후에 체외 진단 시약으로서의 어떤 이 대장균의 어떤 검사라든가 순환기 관련 질병들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 시약의 어떤 중점 개발을 통해서 진단시약의 어떤 전체 시장을 좀 선도하겠다고 좀 밝힌 만큼 자, 이 부분이 차후의 성장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 기대감이 아직은 덜 반영되고 있다. 지금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 확연한 어떤 매출의 어떤 이 확장성을 좀 가져오기에는 다소 시장의 어떤 시각은 좀 부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미국의 메리디안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체외 진단 사업에서 미국으로의 진출을 그래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성장 동력 사업이 관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코로나19 외의 분야에서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소 제한적으로 작용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장이 가시화돼야지만 주가 부양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증권가에서도 당장 4분기에는 뭐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미래 전망은 좋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대표님께서는 앞으로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체외 진단 시약의 경우에는 이게 광의의 의미로서는 사실은 이 진단 시약 타액으로 인해서 또는 혈액으로 인해서 뭐 암과 각종 이 질병군들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이 정확도를 좀 갖추게 된다면 이 진단 키트의 어떤 적용 시장군은 굉장히 좀 큰 폭의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데 아직 이 부분은 기술의 고도화가 좀 필요하다는 관점이죠. 네. 대규모 자금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시간이 좀 지난다면 정복이 좀 가능한 이 분야는 맞겠지만 체외 진단 시약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 고도화는 많은 연구개발비와 투자를 선행하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19의 어떤 특수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한 기업의 외형 확장에서는 다소 성장성이 좀 주춤할 수 있다. 자, 이 전망이 ST바이오센스를 좀 필두로 한 진단키트 관련 종목의 성장을 좀 저해하는 요건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분기 이어서 3분기에 비교적 견고한 실적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4분기 기조효과까지는 좀 명확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단기 순이익 관점에서 회사가 지금 3분기 기준에 누계 단기 순이익이 1조 2,352억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현금 재원, 지금 배당 가능 재원을 좀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연말 배당 관점에서는 ST바이오센스의 어떤 투자 메리트는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 최근 이 현금 현물 배당 결정 반기 배당이었는데 중간 배당을 700원 좀 배정을 했거든요. 전체 배당 총액을 707억 원을 좀 산정하면서 시가 배당률 1.8%의 어떤 시가 배당률 적용 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연말 배당금의 어떤 확장성을 좀 고려해 보면 시가 배당률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저점시 매수는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2.07포인트 상승한 32,100원대 주가 형성 좀 하고 있는데 지금 기대감 수반했던 지금 올해 2월 주가 대비해서는 지금 뭐 현재 주가 구간은 너무나 처참한 수준 맞습니다. 지금 뭐 차익 실현 이후에 주가의 어떤 추세 하단 구간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실적의 어떤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된다고 해서 주가가 다시금 추세 전환점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관건은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회사의 신성장 동력의 어떤 부각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아직 이 부분이 체외 진단 시장의 어떤 역량 확장 관점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뿐이다라고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는 맞다. 자, 요 구간이죠. 27,000원에서 30,000원 구간, 27,000원에서 30,000원 구간,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지금 추세 구간에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27,000원에서 30,000원 구간 돌입 시 매수 의견 비중 10%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 체외 진단 사업이 암 등에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전망이 유망한 직종이기는 하지만요. 그만큼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배당을 고려한다면 저점의 매수 메리트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27,000원에서 30,000원 사이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 신성장 동력이 부각이 되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서요.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현대로템과 SD바이오센서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많은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안에서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빠르게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궁금증 많이 해소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